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계약 만기 시 내 마음대로 계약 물음표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인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이제 오늘 이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전세도 계약을 해놓고 보증금 10%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늘 잔금을 치러야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좀 갑갑한 상황이었죠. 예, 오늘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제 전세 1억 5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세 보증금의 10%인 1,500만 원을 미리 받았냐? 그러니까 받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집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세로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들어올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상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이제 임차인 분들이 통상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만기가 도래되면은 당연히 만기일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인께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집을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께 우리 만기가 언제니까는 다른 집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빼달라.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께 이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뭐 보증금을 그 날짜에 빼주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보증금이 크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거를 뭐 현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이렇게 주려고 임대인은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이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안 좋아지죠. 통상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사 갈 때까지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 나갈 때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이제 2개월이 이제 만기가 도래가 되잖아요. 통상 이제 만기로부터 적어도 한 달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1개월 전 이상. 그러니까 통상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집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요. 만기로부터 1개월, 만기로부터 20일이 남았다, 뭐 15일이 남았다, 이러면은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으로 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임대인은 이거는 이제 법적 갱신으로 갔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못 빼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다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빠르면 6개월, 6개월은 너무 빠르다라면은 한 3개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임대인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이사를 가겠으니 집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이 이제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부동산에 이제 내놔서 빨리 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다른 임차인이 맞춰지면은 거기 계약금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겠죠. 그러면 그 보증금 10%를 반환 받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은 이제 순리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 문제는 집이 안 나갔을 때 문제입니다. 예, 전세가 이제 안 빠졌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해 주고 다른 집을 알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 안 됐으니 전세 보증금의 10%를 못 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께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2개월 남았는데 만기 일자에 정확하게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냐? 아니면은 빼줄 수 없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빼줄 것이냐? 예,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두리뭉실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전세 만기, 계약 만기일 날 정확하게 전세 보증금을 빼주겠다. 아니면은 새로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보증금을 받아서 빼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임대인께 아무 얘기도 없이 임차인이 먼저 다른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잔금일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잔금일자에 맞춰가지고 임대인께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 일자에 전세 보증금을 안 빼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6월 30일이 만기인데 6월 15일 날 그분이 다른 데 계약을 하고 6월 15일 날 이사를 가겠다. 그럼 아직 15일이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나는 6월 30일 날 빼주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분들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반드시 임대인께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통상 요거를 이제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인께 통보를 안 한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삐그덕거립니다. 예, 이거는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 대 사람 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만 잘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고요. 예,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5월 달이 만기였습니다. 이제 만기가 지나고 이제 6월 달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사를 간다면은 그 전에 계약일이 끝났으니까 전세 보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할 법원,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관할 법원에
계약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 가지고 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그 집 이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록이 됩니다. 예, 그 기록이 되고요. 그 기록이 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다른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확정일자는 다른 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언제든지 받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사하는 날 이제 전입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가용한 금액, 임대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고, 모자른 금액은 이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이사는 했습니다. 예, 이사는 했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쭉 따져보니까 처음의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처음의 원인은 임차인이 임대인께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집을 구한 상태에서 임대인께 통보를 함으로써 임대인이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세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맞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빼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이 케이스뿐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임대인들, 이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임차인이 안 맞춰진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주기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예,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주기가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거, 예, 그것을 임차인분들은 잘 아시고요. 미리 이제 임대인하고 그 의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기일날 빼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만기일날 못 빼준다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께 그 보증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만기일에 바로 빼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 기간 만기일에 바로 빼주는 건 아니고요. 계약 기간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회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줍니다. 한 달 뒤에요. 계약 기간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집을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계약을 한다면은 임대인께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일자, 잔금일자는 그 보증보험회사에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이때 만기일로 잔금일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겠냐 해서 그 회사에도 전화를 한번 해서 확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잔금일자를 맞추니까요. 통상 이제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은 이쪽에 있는 임차인이 또 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데 또 이사를 하고요. 이쪽에 또 이제 임차인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또 이사하고 이게 줄줄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줄줄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펑크가 나면은 예, 줄줄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분이 예, 사전에 임대인께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잔금일자가 언제니까 그때 돈을 빼줄 수 있냐라고 임대인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이사 가는 당일날 전세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